안녕하세요. 준데일리 남준기라고 합니다. 저는 물리치료사이고요. 예전엔 유만 강의했던 거를 이렇게 강의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유만이 좀 어렵거나 건강운동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할 파트는 숄더 컴플렉스 파트 1이고요. 간단한 목차로는 본 앤 조인트 아나토미와 키네매틱, 그 다음에 널브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나토미에 앞서서 저희 숄더에는 총 4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관절이 스터너 클래비칼 조인트, 그 다음에 아크로미오 클래비칼 조인트, 그 다음에 스카플로 소라식 조인트는 가성관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관절과 관절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립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관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관절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 그레노 휴머랄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 우선 스터너 클래비칼 조인트는 복장 빗장 관절이라고도 하고요. 흔히 얘기해서 그 안짱 관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안짱 관절이라고도 하는 거는 저희 몸 관절 내에서 시노비얼 조인트의 관절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말의 안짱과 닮아 있다고 해서 안짱 관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각 관절에 컨벡스와 컨케이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볼록이거나 오목인데 이 안짱 관절은 한 관절면에 볼록이랑 오목면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롤링에서 글라이딩이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브릿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브릿지라는 말은 약간 그 저희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리의 역할을 보면은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깨에서 오는 힘들을 이렇게 해서 전달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복부에서 오는 힘들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어깨까지 전달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스터넘 SC 조인트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SCM이 있어요. 이 근육을 타고 목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스터넘이 있고 립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근육이 붙는 자리이고요. 그다음에 클래비컬 자체는 위에서 슈페리얼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뒤로 가 있습니다. 약간 뒤쪽 방향으로 넘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래에서 위로 봤을 때, 아래에서 위로 봤을 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 표시, 그다음에 이렇게 까만색 표시들은 근육이 다 붙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C 조인트 복장 빗장 관절의 움직임이 총 세 가지가 있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션과 디프레션, 그다음에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 그다음에 포스테리얼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엘리베이션과 디프레션은 어깨가 저희가 으쓱하거나 어깨를 아래로 내리거나 할 때 그 엘리베이션 동작이 나오고 그다음에 디프레션 동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은 보면은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은 뒤로 가고요. 프로텍션은 앞으로 갑니다. 저희 스카플라에서 그 움직임이 나올 때처럼 그 클래비클에도 프로텍션과 리트랙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트랜스퍼스 플랫의 움직임으로 나옵니다.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가운데 점선을 보면은 여기 롱기투디널 액시스가 있습니다. 이 롱기투디널 액시스를 통해서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숄더 플렉션과 에비덕션에서 거의 끝범위에서 팔이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될 때 스카플러 그 클레비클이 끝범위에서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 퍼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AC 조인트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다시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C 조인트는 봉우리 빗장 관절인데요. 클라비클의 아크로미언과 그 다음에 클래비클의 끝부분이 만나서
봉우리 빗장 관절이라고도 하고, 이 사이가 약간 평면처럼 생겼다 그래서 평면 관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서 관절의 일치도를 더 증가시켜 주고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깨의 높낮이를 분석을 할 때 보통 이 클레비클의 위치를 보고 어깨가 높니, 낮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깨에서 좀 중요한 AC 조인트에서 중요한 인대 중에 하나가 바로 코라코 클레비클라 리가먼트인데요. 이 코라코 클레비클라 리가먼트는 이렇게 코노이드 리가먼트와 트라페조이드 리가먼트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AC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럭비 선수들이나 옆으로 넘어지는 경우에 여기서 전단력이 발생하면서 탈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CC 리가먼트가 그 전단력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방할 수 있는 게 봉우리 빗장인대가 있죠. AC 조인트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어버드 로테이션과 다운로드 로테이션,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 안테럴 틸트, 포스테럴 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시스가 AC 조인트에서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있기 때문에 이 축을 기준으로 어버드 로테이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 그 다음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 다음에 안테리어 틸트, 포스테리어 틸트 이렇게 총 6가지의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인터널 로테이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플러 소라식 조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관절이라고도 하고요. 이때 그 스카플라 소라식 조인트의 움직임 자체는 SC 조인트, 그다음에 AC 조인트의 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SC 조인트의 엘리베이션과 그다음에 AC 조인트의 다운로드 로테이션이 이제 그 스카플로소라시스 조인트의 엘리베이션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요. 프로트랙션의 경우에는 AC 조인트의 프로트랙션과 AC 조인트의 인터널 로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SC 조인트와 그 AC 조인트의 합이 이 ST 조인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SC 조인트의 움직임이 떨어지면 ST 조인트의 모빌리티도 떨어지고 ST 조인트의 모빌리티가 떨어지면은 그래너 휴머럴 조인트의 모빌리티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관절의 보상 적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깨가 잘 안 움직여질 때 어깨만 보는 게 아니라 SC 조인트나 AC 조인트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같이 본다면은 어깨의 관절 가동 범위를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절에서 어떤 움직임이 좀 잘 나오는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숄더 애비덕션은 AC 조인트와 SC 조인트의 합이다. 이거 제가 체크를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SC 조인트와 AC 조인트의 합으로 그 ST 조인트가 움직이게 되고 ST 조인트의 움직임과 그레너 휴머럴 조인트가 합쳐져서 이 숄더 에비덕션이라는 움직임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레너 휴머럴 조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저희 스카플라 자체가 완전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가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오목 깊이가 50%라고 되어 있고 저희 백록담이나 이런 데 가면 분화구처럼 깊게 파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깊게 파여져 있는데 이때 휴머럴 헤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거꾸로 제가 표현을 하면은 분화구가 이렇게 있으면 휴머럴 헤드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노이드 라브룸이라고 있습니다. 레이브룸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이때 이 오목 테두리는 약간 조금 더 테두리가 약간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화구에서 약간 좀 더 올라와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접촉 면적을 좀 더 증가시켜줘서 안정성을 증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깨 자체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휴머럴 헤드가 약간 걸쳐져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관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어깨가 다운로드 로테이션 되어 있는 A자 형태의 어깨가 되어버리면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어깨에서 약간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관절이 그럼 일자로 내려와져 있는 상태에서 어깨가 어느 하나 여기에서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좀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에 따라서도 이 어깨가 불안정하냐, 불안정하지 않느냐라고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그 관절들을 잘 붙잡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액티브 시스템과 패시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액티브 시스템은 흔히 얘기하는 우리 근육이고요. 패시브 시스템은 인대입니다. 그래서 어깨 자체에는 인대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 인대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로테이트 커프와 같은 운동들이 그 근육들이 어깨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깨에도 탈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워낙 불안정한 관절이기 때문에 만약 끝범위에서 그 인대에서 잡아주지 못하면 탈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깨의 불안정성을 1차적으로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두 번째로는 로테이트 커프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깨를 움직일 때 어깨가 이 관절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동적인 안정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패시브 시스템을 먼저 보면은 제일 먼저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은 이 그레노 휴머럴 리가멘트입니다. 이 그레노 휴머럴 리가멘트가 슈페리얼에 있고 미들에 있고 인페리얼에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인대가 많이 늘어나져 있는지 늘어나져 있지 않는지에 따라서도 어깨 불안정성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보면은 어, 어깨에 전방 탈구가 많잖아요. 아니면 전방 전이가 많이 일어난다거나. 그래서 어깨가 앞으로 많이 밀려 나와서 생기는 문제들이 요즘엔 또 많아가지고 이 앞쪽에 있는 인대들의 긴장도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수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코킹 페이지에서 어깨를 뒤로 완전히 늘린 상태에서 강한 힘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앞쪽에 가해지는 전단력 자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인대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쪽으로 병진이 일어나면서 어깨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죠. 일반적으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등 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깨를 뒤로 많이 당기게 됩니다. 어깨를 뒤로 많이 당기게 되면서 지금과 같이 어깨를 많이 뒤로 당기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인대들이나 구조물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액티브 시스템의 대표적인 근육은 바로 로테이트 커프죠. 스프라스피너투스나 인프라스피너투스, 텔스 메이저, 그 다음에, 텔스 마이너입니다. 죄송합니다. 텔스 마이너, 그 다음에 서브스카플라리스. 이게 총 4개의 로테이트 커프가 있고, 뒤에 아래는 텔스 메이저도 있고, 트라이셉스까지. 이렇게 해서 어깨 뒤쪽 후면부를 잘 감싸주게 됩니다. 이런 로테이트 커프나 어깨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은 그 관절의 움직임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롤링과 슬라이딩의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불안정한 관절면 내에서 동그란 원형이 자유롭게 중심을 잘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려면은 이렇게 굴러가면은 안 되고 굴러가면서 이 아래쪽으로 미끄러져야 이 중심을 유지하면서 팽이처럼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팽이처럼 돌게 되는 현상들이 좀 부족해지게 되면은 어깨가 한쪽으로 밀려나가거나 아니면은 뒤쪽으로 밀려나갈 수도 있고요. 앞쪽으로 밀려나갈 수도 있고요.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어깨 통증이 생기거나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깨 관절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 어깨 그 휴머러스 헤드가 그레노이드 포사에서 중심을 유지를 하고 잘 돌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팔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는 이 관절 안에서의 회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더 속을 들여다보시면은 이게 정중앙을 유지하면서 잘 회전하고 있는지 회전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생기고 없고가 있기 때문에 특정 근육이 많이 잡아당기는지 아니면은 뭐 인대가 많이 늘어났는지 바깥쪽에 있는 뒤에 있는 인대가 늘어났는지 근육이 당기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키네매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유도 3도라고 나와 있고요. 자유도 3도라는 말은 저희가 축과 면이 총 3개의 면과 축이 있잖아요. 그 면과 축의 움직임이 다 나옵니다. 굽힘, 펴, 뭐 벌림, 모음, 그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턴 로테이션 이렇게 총 나옵니다. 롤링과 슬라이딩과 스피닝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롤링과 스핀
슬라이딩과 스핀 자체는 모든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고, 이게 볼록면에 대해서, 오목면에 대해서 볼록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구르기와 슬라이딩은 반대입니다. 이게 바로 컨벡스 컨케이브 룰이라고도 하죠. 각 관절마다 움직임이 생긴 모양이 좀 달라가지고 어깨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엘보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위스트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가 관절 가동수를 하거나 아니면 움직임을 만들 때 조금 더 정확한 방향으로 관절 가동 수를 할 수 있죠. 서브 아크로미어 벌자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구르기만 하게 되면은 이 벌자를 지나쳐서 여기 아크로미온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부딪히지 않으려면은 슬라이딩이 같이 일어나서 어깨 이 헤드를 잡아 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수프라스피나투스나 로테이트 커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커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이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일어난다는 게 이 관절 가동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구르기만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구르기만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이 벌자를 누르고 그다음 아크로미온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임핀지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글라이딩이 같이 일어나 준다면은 이게 중심을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론탈 플랜과 스카풀라 플랜이 나오는데, 프론탈 플랜의 에비덕션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관절, 여기 서브 아크로미어널 공간 자체가 좁기 때문에 부딪힐 확률이 좀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스캡션 플랜 자체는 이 헤드가 낮은 이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부딪힐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프론털 플랜에서 팔을 올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있는 사람의 경우 어깨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활 과정에서 어깨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스캡션 포지션 양팔을 45도 방향에서 팔을 이렇게 에비덕션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프론탈 플랜에서 그냥 올리게 되면은 임핀지가 생길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어깨에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어깨에는 스카풀러 휴머럴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C 조인트와 AC 조인트의 관절의 합이 이 ST 조인트의 움직임이고 이 ST 조인트의 움직임과 그레네 휴머럴 조인트의 움직임이 같이 합쳐지면은 이렇게 숄더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각 관절에서 몇 도 움직이고 몇 도 움직이고 몇 도 움직이고 몇 도 움직이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딱 정해진 틀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마 하지만 대략적인 틀은 스카풀라에서 60도 정도 움직이고 그레네 휴머럴 조인트에서 20도 움직이는 2대 1. 뭐 앞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대2의 비율로 움직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에비덕션 프린시플이 있는데요. 우리가 팔을 올릴 때 각 관절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래서 총 6가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올릴 때 통증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 6가지 법칙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GH 조인트의 에비덕션과 ST 조인트의 어버더 로테이션 사이에 자연적인 운동 형상학 리듬 또는 타이밍이 존재. 이거는 맨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GH 조인트와 ST 조인트 이 2대 1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스카플라가 먼저 많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레너 휴머럴 조인트가 좀 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게 아예 안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은 이런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어깨를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올릴 수 없죠. 두 번째는 어깨의 전반적인 운동 경로는 SC 조인트와 AC 관절의 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올릴 때 어깨 관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SC 조인트와 AC 조인트는 문제가 없는지 각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에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GH 조인트와 아니면 스카플레이 움직임을 개선을 시켜가지고 어깨 움직임이 나오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SC 조인트와 AC 조인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어깨의 벌림 동안 SC 조인트에서의 클라비컬 리트랙션이 발생한다. 클래비컬 자체가 약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움직임 자체가 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C 조인트의 뒤당김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롱기투디널 축이 있는데, 이 축으로 돌다 보니까, 어깨뼈, 이 스카플라, 클래비클 모양, 생긴 모양 자체가 완전히 반듯한 일자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냥 이 축으로 뒤로 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냥 여기서 뒤로 도는 게 아니고, 약간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가 완전한 벌림에 도달할 때 어버드 로테이션 하고 있는 스카플라가 포스테리얼 틸트가 일어난다. 저희가 팔을 위로 쭉 올렸을 때 맨 마지막에 로우 트라페지우스가 작동하면서 스카플라를 아래로 쭉 잡아당기게 됩니다. 아래로 쭉 잡아당기게 되면 어깨가 뒤로 쭉 내려가게 되면서 팔이 좀 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죠. 저희가 소라식 위에 스카플라가 이렇게 얹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스카플라가 만약에 안테로 로테이션 되어 있으면은 팔을 올릴 때 이렇게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팔을 이렇게 쭉 올리게 될 때 스카플라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야지 팔 여기서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GH 조인트의 일치성을 증가를 하게 되고 서브 아크루미날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범위에 좀 더 어깨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보면 완전한 벌림이죠. 그래서 끝범위에 통증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스카플라의 포스τερ 틸트가 잘 일어나지 않는지 아니면은 로우 트라페지우스의 작용이 좀 덜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클래비클은 긴 축에 대해 포스를 로테이션 한다. 아까 전에 사실 책에서는 순서가 이게 5번이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은 완전한 어깨 벌림 동안 SC 조인트 클래비클 리트랙션이 발생한다는 이 포스의 로테이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포스의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어깨가 그 클라비클 자체가 뒤로 밀려나가는 거거든요. 이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팔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 여기 앞쪽에 그 CC 리가먼트가 있습니다. 코라코 클래비컬 리가먼트가 있죠. 코라코 클래비컬 리가먼트가 한없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리가먼트는 더 늘어날 수는 없으니 여기서 클래비컬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좀 작동하는 근육들이 뭐가 있죠? 쇄골하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래비클이나 SC 조인트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쇄골하근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깨에 벌림 동안 위팔뼈가 자연스럽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한다. 이거는 저희가 팔을 그냥 올릴 때 손등을 팔을 위로 올릴 때랑 손바닥이 팔이 올라갈 때랑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 손등이 하늘 방향으로 올리게 되면은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아나토미적으로도 팔이 약간 익스턴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총 6개의 법칙인데 팔을 올리실 때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통증을 유발하거나 가동범위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6개의 법칙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어떤 게 부족하신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널브는 저희 목 자체에서 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목에서 이렇게 신경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데요. 이때 좀 중요하게 저희가 나오는 것들은 머스큘라 큐타니어스 nerve, 엑셀라리, 라디알, 메디안, 얼라 총 5개가 있고 여기 보면은 롱소라식 nerve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흔히 알고 있는 SA의 지배신경이죠. SA 지배신경이고 나머지 슈프라 스카플라 널브나 여기서는 안 나와 있네요. 인프라 스카플라 널브는 로테이트 커프 쪽 신경 지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신경에 따른 근육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라디알 널브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 좀 다시 설명드리고요. 엑슬라리 널브는 근육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델토이드랑 테레스 마이너 총 두 개를 지배를 하고 머스클라 쿠타너스 근피 신경의 경우에는 코르크 브라키알리스, 바이셉스 브라키알리스 이렇게 총 3개의 근육 지배를 하게 됩니다. 엑슬라리 nerve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손가락을 네 개를 겹쳐가지고 검지, 중지 이렇게 겹치면은 이렇게 네모난 공간이 나옵니다. 이거를 쿼드랑글라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엑슬라리 널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엑슬라리 널브가 손상을 받는 이유는 이 공간이 좁아서져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테레스 마이너가 긴장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트라이셉스 롱헤드 아니면은 테레스 메이저 이 세 개의 근육이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이 신경이 압박받게 되면은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뽕이 있는 반면에 왼쪽에는 뽕이 없죠. 이렇게 근육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엑슬라리 널브는 델토이드를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델토이드에서 사이즈가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고 라디알 널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익스텐서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올리거나 손목을 위로 올리거나 하는 근육에서 지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그 세러데이 나이트 팔시라고 있는데 술 먹고 의자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게 되면 여기 신경이 압박받아가지고 저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세러데이 나이트 팔시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크러치 팔시. 손목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라디안 nerve가 신경이 압박받거나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위스트 드랍이 일어납니다. 손목을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죠. 메디안 nerve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올리거나 손목을 위로, 그러니까 손바닥이 하늘인 상태에서 위로 올리거나 손가락을 구부릴 때 그래서 주로 신경이 포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프로네이트 테레스 머슬 사이로 이렇게 메디안 널브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여기 카팔 터널 신드롬이 있는데요. 이 세나 머슬과 하이퍼세나 그리고 이 사이에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먼트가 있는데 이 사이에 메디안 널브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이 좀 좁아지게 되면은 신경을 압박받아서 이게 팔 쪽으로 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저리냐 아니면 여기만 저리냐 아니면 위에서부터 저리냐에 따라서 어디가 문제인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저리기 시작한다 하면 여기 뭐 디스크가 문제가 있거나 앞쪽에서 가슴 근육이 눌려져 가지고 신경을 저리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스칼렛 머슬로 인해서 TOS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기서 압박을 받아서 여기 아래로 다 저릴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그 저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어느 부분이 절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절인지를 파악을 하신다면은 어디가 문제겠구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라 널브입니다. 얼라 널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익센서도 아니고 플렉션도 아닌 약간 데비에이션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여기 팔꿈치 안쪽에 그 하나 공간이 있는데요. 몸을 갑자기 뒤돌 때 여기에 팍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겨서 찌릿한 느낌이 그래서 이게 얼라널브가 그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이 쭉 지나가게 되고 하나 더는 여기 피지폼이 있습니다. 피지폼이 있고 그다음 여기 헬메이트가 있는데 이 피지폼과 헬메이트 사이로 이렇게 얼라널브가 지나갑니다. 저희가 넘어질 때 손으로 짚고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여기가 그 헬메이트가 프랙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장시간 그 손을 지지하고 가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손가락 여기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좀 저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얼라널브가 손상을 많이 받는 분들은 마우스를 많이 하게 되면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많이 돌리니까 여기는 왼쪽 기준이겠네요. 왼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면 여기 공간이 좁아질 수 있고 자전거를 많이 타셔가지고 손잡이에 오랫동안 짚고 있는 경우 아니면은 넘어져가지고 손을 짚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손상은 흔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널브까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다음에는 파트 2에서는 머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했음에도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조금 설명이 부족하거나 좀 잘못된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